우리가 직업은 갖기가 되게 어렵지만 돈 버는 건 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운동도 배운 사람들은 훨씬 잘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도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채널에서는 안 드렸지만 직업이라는 단어는 파산 직전의 줄임말이다. 월급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월급을 위해서 일을 할 계획을 세우면 부자가 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천억대 자산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을 위해 일하는 구조에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돈을 다루는 일을 하거나 타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일을 해도 비슷한 구조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만을 위해 일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가 말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 엑시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공부는 잘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는 정말 못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책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성공하고 싶으면은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엄청 성공했던 사람들은 학자밖에 안 돼요. 아니면 전문직밖에 안 돼요. 뭐 사시, 뭐 행정고시 해서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전문직으로서 아니면 한 가지 또 기술로서 성공한 사람이 딱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의 교육 자체는 한 가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로 성공을 해서 그 직업을 평생 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 구조인 거고, 그런데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한 가지 직업 갖는 거 실패한 거예요. 대학교도 못 들어갔으니까 직업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갖다가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제가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 가지 직업 갖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돈 버는 거를 이렇게 이런 원리로 돈을 버는 거구나. 우리가 직업은 갖기가 되게 어렵지만 돈 버는 건 또 되게 쉬워요.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정상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 받았던 급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받는 급여인데 노래를 부르는 게 더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 부동산을 하나 샀을 때에도 또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또 불안정하니까 이것저것 또 다른 거를 계속 찾아보고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 생활이 불안하니까 더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공부, 이런 부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 직업 갖는 거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길만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길 자체는 부자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다. 그냥 급여만 평생 받고 뭐 연금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 성공했던 게 오히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안정적인 길이고 이 길에 일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도 괜찮거든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이런 교육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돈을 모으는 것도, 왜냐면 일단 직업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장가도 제대로 못 간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 말고도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 뭐하니, 직업이 뭐니 해서 학교 선생님, 뭐 공무원 아니면 사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베스트고, 그거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불안하게 좀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닌 이상은. 저도 처음에 그냥 나와서 단순히 돈을 좀 벌었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불리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모아가지?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가 언제죠? 28살 때였습니다. 그때 돈을 모으시면서 불려야겠다라고 고민하신 게 또 네네. 언제죠? 그럼 비슷한 시기입니까? 네네. 네. 제가 이제 혹독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저는 자본 수익을 늘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본 수익. 예, 네. 자본 수익, 즉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거는 일단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거를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모으는 과정은 5년, 10년에 모아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내가 투자할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끼면서 안 쓰고 그 다음에 공부만 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만 공부를 해두면 바깥 세상이 되게 험난한 것 같지만 정말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도 배운 사람들은 훨씬 잘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도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 돈 불리는 그거 공부를 하는 그 기간은 혹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나한테 혹독한 건 나이트클럽에서 일한 게 아니었다. 아, 그렇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그 과정이 혹독했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20대에 누릴 수 있는 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 한 잔을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아예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오로지 그냥 책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했었고 돈은 거의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서울대 가려고 공부한 사람 같은 느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네. 같이 어울리면서 밥도 뭐 얻어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이런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가지면은 그런 만남 모임이 많으면 제가 돈을 지출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모임에서 제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는 문화 너무 이런 것도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 미운우리 새끼에서 한 사람만 다른 것처럼 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또 확신을 아직 100%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돈을 모으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난 100% 성공할 수 있어. 이거는 확신은 없었어요. 100%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혹독하고 물론 제가 멘탈을 다지고 했지만은 나머지 10%의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혹독한 시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거 불안하냐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이거 자체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본 수익이라고 했는데 자본 수익이 실현이 되면서 이제 스노우볼처럼 이제 막 이제 불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때 그때 스스로에게 했던 보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늘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주변 사람이 내 기분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행보를 즐겁게 리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공부할 때도 어떠한 걸 하나를 하게 되면 저한테 꼭 선물을 뭐 하나씩을 했어요. 그냥 그거 자체는 뭐 이게 모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어떤 스포츠 용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작은 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채찍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제가 혹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지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뭔가 또 취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제가 만들었지만 저는 그 여정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좀 늘 보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제가 남자라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옷 이것도 뭐 입을 수도 있겠고 가장 저는 좋았던 저에 대한 보상은 제가 갖고 싶은 집. 이 집은 현재 이렇게 도심에 있는 집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집. 그거를 가졌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만 가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집을 사서 집을 꾸미고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최고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게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또 나만의 또 자유를 얻는 부분이고 그게 이런 또 자연 속에 있다고 하면 또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또 한국이
배송 문화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주니까 뭐 꼭 농작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자연 속의 삶을 가끔씩 딱 누릴 수 있다는 게 보상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에너지가 넘치니까 다음 또 목표에 대해서 또 활기차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특히 성공 사례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업에 대한 눈이 보이니까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한 사람이랑 전혀 다른 레벨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공실인 어떤 부동산도 자신 있게 매입을 하신 그걸 보고 꽤 쾌감을 느꼈습니다. 네네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런 공실상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을 제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한 부분이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부동산 공부의 핵심인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공하는 게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런 장소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제공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더 유심히 관찰하고 제가 어떤 공간에서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하면 되게 괜찮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가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가 그냥 아파트 이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거기를 이용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종 아이템에 대한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상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상가 입지로만 보지만 저는 여기에는 그런 아이템에 들어가면 참 괜찮겠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물건들을 많이 풀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 가지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상가 부동산에서도 좀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에서 종목 찍어줘 하듯이 이런 게 아니구나. 좋은 입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눈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저도 자기계발서를 상당히 많이 읽고 기술서적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겹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걸 베낀 건가?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베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항상 편하고 살기 좋은 곳,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뭐 학군을 갖추고 이런 여러 조건을 갖춘 곳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이용하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다 좋은 곳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남만 있는 게 아니고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자기 지역에서 그런 요건들을 갖춘 곳, 그 지역에서 가장 잘 갖춘 곳, 항상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대장 아파트라고 하고 메인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 표본을 정한 다음에 저는 그 표본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거에서 한두 가지가 부족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항상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리엘 구독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상가든 부동산든 입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곳이 가장 좋은 곳이야. 그러면 왜 좋은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가지 부족한 곳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 또 모이는 곳 뭐 이렇게 해가면 자꾸 이 좀 투자에 대한 감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